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모건 스탠리가 바이 테슬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엔비디아 질주가 온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미국, 중국 협상이 결렬이 되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는요, 64입니다. 자, 어저께도 63, 64,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뉴트럴이랄지 공포 상태로 빠지진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 바늘이 계속 욕심 구간에서 딱 스떡돼 있죠. 그러니까 스톨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고착돼가지고 이 앞뒤로 그냥 1포인트, 2포인트 뭐 요 정도지 거의 그리드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쭉쭉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딱 스톨돼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로 시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뭔가 트럼프가 관세를 해결하면 트럼프의 어떤 일기들을 생각하면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결국 뭐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있지만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그 2년 이상 코로나 직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거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공포, 리세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또 금리를 올해 보통 2번 예상했는데 한 번도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10년 물금리 뛰고 이러니까 뭔가 아직까진 뭐 시장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죠. 평화가 찾아오고 소위 말해서 강세론이 세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건 벌써부터 익스트림까지 갔겠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런 때가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양쪽이 또 공존하지 않습니까? 공포감 때문에 밀리고 굉장히 흘러질 때는요. 계속 쓸어 담는 거예요. 조금씩 좀 담아가시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많은 자산을 모으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이 Fear and Greed Index는요. 현재 스탁돼 있는데 결국 한번 또 폭등하는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자, 지금 선물 시장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현재 피바다거든요. 근데 뭐 큰 의미 없는 피바다입니다. 지금 다우가 0.07 빠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제로나 마찬가지죠. 이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0.12죠. 뭐 이것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0.1입니다. 아까 봤을 때는요. 0.24 정도였거든요. 마이너스로. 근데 플러스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도 똑같아요. Fear and Greed 인덱스랑 다 비슷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 이따가 들여다볼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터져 나오면서 조금은 경계 매물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일 60.89입니다. 오일 좋죠? 오일은 뭐 이건 트럼프가 확실히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뭐 트럼프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일이 이렇게 10달러 이상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보다. 바이든이 70달러 초반이었잖아요. 평균이. 근데 지금 트럼프는요. 60달러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는 50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트럼프가 확실히 중동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펙이요. 그 관계를 굉장히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일은 좋고요. 이게 아마 전체 물가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다음 달 CPI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10년 물금리는 4.41. 굉장히 안정감 있습니다. 근데 더 내려가야 돼요. 지금 미국 부동산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거래도 없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빨고 있고 트럼프도 그걸 빨리 풀고 싶어서 오늘 일부 때 설명한 것처럼 제롬 파월에게 야 빨리 좀 내리자 금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만 더 내려주면 중국과 협상도 굉장히 좋아지고 다른 나라 협상에도 훨씬 더 힘이 생길 텐데 지금 오늘 그 얘기가 얘가 안 도와준다고 훨씬 우리가 지금 불리하게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일부 때도. 결국 지금 이 트럼프가 협상하는데 관세를 자꾸 세게 소위 협상용으로 때리니까 미국 주식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을 받쳐주려면 금리가 내려가면 받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자꾸만 붕괴되니까 이 섣불리 자꾸 밀고를 못 가는 거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얘기했는데, 뭐 지금 이 제롬 파월 의장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선물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을 뒤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떨어뜨렸던 그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 이 대화가요, a bit stalled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면요, 지금 스캇 베센 재무장관이 현재 그 협상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알려졌죠. 서로가 원하는 건 확인이 됐고 중국도 오픈하겠다. 미국도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자, 대화를 하다 보면, 디테일한 데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금 약간의 a bit stalled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회담이 재무장관하고 중국 대표가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사실은 핵심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거든요. 결국 그 문제는 뭐냐면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거 보세요. Requiring the two countries leaders to speak directly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거는 재무장관 수준에서 이거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무장관이 나서가지고 결정을 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결국은 두 지도자가 통 크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wo countries leader, 이 우리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서로 만나서 speak directly, 그냥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둘이 그냥 그래? 내가 이거 줄게. 봤죠? 이게 일종의 정치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말 통 크게 타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게 대화거든요. 이게 정치인데, 자, 이렇게 지금 그 둘이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는 디테일한 거 다루진 않지만요. 결국 뭐냐면은 중국이 시장을 다 오픈하기로 이제 했잖아요. 이전보다 더 오픈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 중국이 여러분 전면적으로 다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오픈을 못하는 건요, 결국 시진핑이가 과거 1950년대 수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오쩌둥식으로. 그러니까 덩샤오핑식이 아니라 마오쩌둥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덩샤오핑식은 뭡니까? 덩샤오핑은요, 그냥 오픈하는 거거든요. 서구 세계와 함께 계속해서 이 오픈해서 뭔가 민글되고 오픈해 나가는 경제인데, 근데, 마오쩌둥식은요, 이념을 더 강조한다고요. 자꾸만 이념, 그 이념에 집착하다 보면, 즉, 공산주의 그 이념에 집착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오픈을 못 하죠. 자본주의에 지금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갖고 왔는데, 근데 본인들이 이념하고 맞겠어요? 안 맞죠. 어느 지점에 가잖아요.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중국의 구글이랑, 구글 서치랑, 뭐, 여러분들 한국의 카톡이랑, 뭐, 또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미국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잖아요. 왜 막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거기서 프리 스피치거든요. 소위 말해서 시진핑을 비난하거나 중국 공산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시진핑이 갖고 있는 마오쩌둥식의 그 과거에 그런 문제를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장 뭐 처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념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건요, 사실은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중국의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받아들이겠다는데 소셜 네트워크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구글의 설치도 못 들어오게 하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자신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마지막 그 관문이에요. 근데 그걸 열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지지자들이 대표들이 만나야 되겠죠. 대표 선수. 이게 뭐 재무장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진핑이가 자신의 3년임을 계속 경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뭔가 그런 식으로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이념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폭발 직전이죠. 뭐 소위 중국의 인민들이 폭발 직전이거든요. 못 살겠다 하니까 이제 시진핑에 대해서 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통 크게 결단을 이제 해야 되는 지점인데 중국이 항상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뭔가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 그냥 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 미국에는 다 오픈하고 니네 중국 기업들이 이 소위 주가 수에서 IPO 상장 가지도 하고 미국 시장에 기업들을 올려가지고 돈까지 걷어가고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그 자금줄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니오랄지 리오토랄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그걸 또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고 있으니 그럼 언페어한 거잖아요. 그건 저스티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항상 나중에 최종 가서 문제가 되는데 중국이 그 빗장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지금 뭐 공평하게 페어하게 하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맡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 굉장히 이제 이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는데, 베셋 장관이 사실 그걸 풀어해왔죠. 근데,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분위기 좋았다가 이게 딱 스탁이 되니까, 주식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런 걸 알거든요. 중국과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히 한 번 정도 스탁이 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 주가는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요게 아마 주말 동안요 트럼프가 또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밀리면요, 결국 이거는 해결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파멸이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해결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왔죠? 견고하게. 그랬더니, 지금 우리, 댄 아이브즈가요, 굉장히 요즘 미소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댄 아이브즈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반 동안 막 관세로 몰아붙일 때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이렇게 지지자들을 배신할 수가 있냐면서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반대파들 얘기 말고요,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속았다 이러면서 막 그래 됐거든요. 자, 그랬는데 다시 이게 막 회복되고 하니까 트럼프도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졌죠. 얼굴이 다시 좋아졌거든요. 요즘 인상을 쓰지 않더라고요, 데나이브즈도.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데나이브즈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렸죠. 내일 그린라이트이 들어오고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적 발표가요, 데나이브즈가 예상한 것처럼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로버스트 쿼터,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물건, 이 반도체 칩을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AI에 있어서 여전히 massive deman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관련돼서 여전히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수요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massive demand가 driving this AI revolu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AI에 대한 지금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 보십시오. 중동에 지금 이 3대 잘 사는 나라들이 이 움직임들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는 기름 파는 나라로 이 전략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우디도 그렇고요.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요. 얘네들이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기름만 팔아가지고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름 잘 팔리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는 AI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AI의 허브 도시로 그 중동 지역에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건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AI 혁명에 필요한 게 에너지, 풍부한 에너지고, 그 다음에 풍부한 자본인데, 돈 많지 않습니까? 달러의 뭐 산유국가 아니겠습니까? 돈 많죠? 그리고 기름, 그냥 널린 게 기름이니까
그 기름으로 에너지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터빈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발생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AI를 결국은 돌리겠죠. 그리고 뭐 사막 한가운데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요. 대규모로 에너지를 그냥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동 국가는요. AI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 풍부한 햇빛과 그리고 풍부한 자금력. 그 이건 뭐 이 여기에 지금 인공지능이 중동 국가들도 너도나 나서 이 AI를 달려가니까 엔비디아가 뭐 여기 수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모든 산업이 다 달려가고 있어.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젠슨왕을 향해서 AI의 godfather, AI의 대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부가 결국 넥스트 지금 먹거리는 피지컬 AI인데 자율주행과 로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AI로 큰 돈을 벌 기업은 테슬라죠. 넘버원이죠. 그다음 넘버2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AI 돌리기 위한 칩이요. GPU 칩이. 그러니까 지금 넘버원, 넘버2는요. 그냥 둘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미래를 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요. 어느 지금 시점이 오면요. 정고점 돌파는 무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약 올 때에 엔비디아로 또 큰 자산이 또 여러분들이 불려지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죠. 애덤 조나스가, 자, 일본을 방문해서, 자, 일본에서 굉장한 또 테슬라 소위 말해서 광고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모건 스탠리, 애덤 조나스가 뭐라고 했냐? During his presentation last week to around 200 investors in Japan입니다. 일본에서 지난주에 200명 가량의 투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한 200여 명의 투자자들 앞에서요.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애덤 조나스가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주식으로 삼고 있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죠. 자, 그래서 이 200명 투자자들에게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빨간색으로 하라고 중간 부분 보면요. 애덤 조나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By asking for a show of hands from anyone who owned a significant amount of Tesla stock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자, 여기 투자자분들 중에 테슬라 주식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손 번쩍 한번 들라 그랬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요. 자,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마어마하게 손을 들었겠죠. 여기 지금 뭐 저희 구독자분들만 하더라도 다들 뭐 이렇게 손을 들면서 저요저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초록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Not a single hand was raised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요. 200여 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명도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질문이 a significant amount of Tesla stock이니까 뭐 질문이 뭐 그렇게 좀 모호한 편이죠. 그러니까 소위 상당수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사람, 뭐 여기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뭐 적어도 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이상 혹은 1억 이상 투자한 사람 있는가 손들라라고 했겠죠. 물론 또 여기에다 기준이 조금씩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뭐 한 3천만 원어치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고 5천만 원어치 뭐 이용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를 갖고 있냐 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요 손들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투자자가 모였다는 말은 적어도 미리 광고가 나오고 모였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좀 이렇게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조나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조나스가 다시 한 번 더 he repeated a question.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Encouraging the audience to speak up in case he had missed anyone. 혹시나 일본 사람들이 shy 해가지고 이 좀 부끄럽거려서 손을 안 들었을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혹시 놓친 사람 있는가 싶어서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손을 들고 말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the room remained silent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지금 강연하는 방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사일런트 모드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일본 사람들 중에 너무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덤 조나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We believe the challenges facing Tesla current business are widely reported, well known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현재 비즈니스에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챌린지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브랜드 데미지 약간씩 있고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이 노란색으로 후반부 보면 The opportunities in the future business are potentially greatly underestimated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 지금 그 테슬라 비즈니스의 엄청난 기회들, opportunity, 그 기회가 potentially greatly underestimated, 너무나도 저평가되어져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지금 미래는 정말 이 미래가 열렸을 때의 그 폭발력, 그 어떤 잠재적인 폭발력은요,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이 게리 블랙도 보세요. 본인도 테슬라미라고 했는데 게리 블랙 결국 다 털어버렸잖아요. 주식 있던 거 다 팔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보다 안 돼요. 몇 주식도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 뭐 옛날부터 소위 이 입이 스피치가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뭐 그냥 늘 쫄보가 돼가지고 본인이 데이터로 봤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요, 오히려 우버를 계속 가지고 있고 테슬라를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댓글에 그런 질문 하신 분 계셨잖아요. 지금 게리 블랙이 테슬라 주식을 판 거에 대해서 뭔가 찜찜하네요.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돈나무나 돈을 좀 팔았다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게리 블랙은 다 팔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식 숫자도 일단 별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게리 블랙이 주식 파는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게리 블랙이 옛날에도 싹 팔고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싹 팔고 떠났는데 그때 테슬라 주식이 막 올라버려요. 이후에 막 오르니까 허겁지겁 달려들더라고요. 다시 막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몇 주도 갖고 있지도 않는데, 여러분들보다, 한국 사람들보다 별로 갖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래요. 나중에 막 오르니까, 이 사람이 팔고 나서 오르니까요. 막 나중에 뒤에, I'm in,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 팔고 떠났다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어요. 테슬라 이 주식 자체가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이제는 게리 블랙이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최근 들어 계속 그냥 반 테슬라처럼 막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게리 블랙의 위치 자체가 예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요. 예전에 2020년도, 21년도 때처럼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은 테슬라들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요. 사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이런 애덤 조나스 같은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투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테슬라의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가. 그러니까 로봇택시와 지금 로봇까지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거라는데, 오히려 게리 블랙은 로봇택시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담 조나스는요, 로봇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거든요. 그런 맥락들을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내일 마무리하는 거, 백악관에서 일했던 거 마무리하는 부분을요, 직접 언급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굉장히 이례적이죠. 자,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I'm having a press conference tomorrow at 1:30 p.m. EST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친히 이 바쁜 미 합중국 대통령이 이 내일 그 백악관에서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합니다. 프레스 컨퍼런스를. 그것도 1:30 p.m.입니다. 1시 30분에 내일 직접 시간도 공시하고요. 내일 우리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할 거야라고 했어요. 누구랑요? With Elon Musk at the Oval Office라고 합니다. 그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랑 기자회견 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굳이 이런 거 안 해요. 대통령급 아니면 이런 기자회견을 뭐하러 합니까? 대통령들 올 때, 타지게 외부의 정상들이 올 때 백악관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최근에 머스크가 이제 백악관을 떠나고 테슬라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택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조롱합니다. 너 쫓겨났구나 이러는 거야. 드디어 너 트럼프랑 관계가 깨졌지 이러는 거야. 그런 거 뭐 계속 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이 메이저 언론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기자들이 있다고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맨날 그 거짓말만 하는 그 기자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머스크가 이제 여기 회사에 복귀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야, 드디어 트럼프가 성질 부려가지고 머스크랑 부딪혔구나. 막 이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지금 안 좋아진 거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들도 댓글 막 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이 소위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추진했던 그 법안. 그러니까 태양광이랄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크레딧이 있었는데 그거 다 제거해버린다 그랬죠. 연말에. 그런데 오히려 오일이랄지 옛날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unjust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이제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 트럼프도 다 봤겠죠. 근데 뭐 트럼프 혼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관련된 행정직들이 다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그 얘기에 트럼프는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머스크가 한 번도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헤어진다. 그리고 이들이 뭐 관계가 깨서 전혀 그런 거 안 해요. 너무 좋아요. 여전히 너무 좋고요. 이번에 사우디 갈 때도 머스크 플러스 같이 갔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요. 에어포스원 여러분 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 자꾸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막 택가들의 비난들 그리고 기자들이 막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깨졌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가짜 뉴스들이에요. 자 보시면요. 머스크가 내일 보시면 This will be his last day.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 백악관에서 일하는 거 마지막 날인데 뭐라고 하냐면 but not really 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because he will always be with us라는 거예요. helping all the w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마지막 날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머스크가 우리랑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또 끝까지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선에서도 사실 머스크가 트럼프 손을 들어준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요. 아마 또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요. 트럼프가 요청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지금 행정부들이 일하는 거 봤을 때 일도 뭔가가 일을 되게 뭐 못하거나 이럴 때는요. 또 머스크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중간 선거에 패배한다 그랬을 때에 막 코너에 몰리면요. 머스크의 도움을 또 요청하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요.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자기 아들이나 또 이방카나 딸이 대통령 출마를 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또 머스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요. 머스크 카드는 너무 좋은 카드고 또 머스크랑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머스크가 실제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 트럼프 흉내 내보겠습니다. 요즘 흉내를 많이 안 냈더니 이 발음이 그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억양이요. Elon's terrific. 아닌데. Elon's terrific.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lon, I like Elon. Elon's terrific. 이제 나오네요. 자, 일런이 너무 멋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멋진 사실 맞잖아요. 뭐 돈도 자기보다 100배는 더 많고 부자고 그리고 천재고 로켓이랄지 자율주행이랄지. 그러니까 see you tomorrow at White House라 그랬죠. 내일 백악관에서 보자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에게 모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최고의 대통령, 최고 나라의 대통령이 한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백악관 떠나는데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안 해요. 일기 때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분, 나바로, 지금 뒤로 완전히 나바라 이러다가 결국 완전 밀려났잖아요. 완전 갔어요, 여러분. 지금 아예 언급도 안 하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머스크는 기자회견까지 해주면서
소위 쫑파티 같은 걸 해주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 관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서로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속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자율주행과 테슬라를 위해서는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도움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서로 관계 좋다는 것 자체가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소식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크게 스페이스X 관련 컨퍼런스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프레젠테이션에서요, 그 스피치에서 일론이 나와가지고요, 굉장한 이 얘기를 다 했거든요. 자, 그 중에 또 눈여겨볼 건 뭐냐면요. 결국 화성에 가려고 하는데, 화성행을 타기 위해서 이제 스타쉽이죠. 근데 스타쉽이 이 소위 5,000톤 이상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거든요. 파워가 있죠. 그래서 아마 관련된 짐들을 뭐 100톤씩, 200톤씩 막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뭘 얘기했냐면요. 결국 여러분, 화성에 오고 갈 때에 그냥 한 대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다 그렇잖아요. 뭐 미국에서 발사하건 러시아에서 발사하건 일본에서 발사하건 중국에서 발사하건 간에 한 대 발사하고 나면 이런 큰 거를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또 이 한 대가 화성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머스크는요, 아예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요, 지금 화성 가는 스타쉽이 있죠. 그 스타쉽을 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 이제 그저께 다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뭘 얘기했냐면은 1년에 이제 수십 대의 혹은 수백 대의 스타쉽을 화성으로 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랬지만 화성 갈 때 결국 어느 시점에 오게 되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입니다. 여러분, 보잉은 미국의 비행기 회사죠. 에어버스는 뭐예요? 프랑스 비행기 회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행기처럼 얘네들처럼 make a commercial airplane. 그러니까 지금 이 일반 그 비행기가 LA하고 서울, 우리 인천을 왔다 갔다 할 때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도 하루에 2편, 그리고 아시아나도 2편, 거기에 뭐 다른 우리 그 저가 항공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2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비행기를 계속 돌렸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요. 보잉처럼, 에어버스처럼, 비행기처럼 왔다 갔다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스타쉽이 뭐 수십 대가 뭐 왔다 갔다 할 텐데,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마크드 그래프. 자, 이제 연간, 이 스타쉽 생산해서,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보잉 보세요. 528대입니다. 에어버스요, 735대요. 근데 스타쉽은 앞으로 1,000대 정도를 앞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산량이 그렇게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스타쉽이 연간 1,000대씩 생산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화성만 가는 게 아니에요. 화성만, 그냥 화성도 가지만 달나라도 이제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할까요? 달나라는 뭐 이제는 일도 아니게 된 날이 올 겁니다. 달나라 가는 게요, 마치 서울에서 러스앤젤레스 서울 가는 것처럼 아주 누워서 떡먹기처럼 가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이 스페이스X 주가는요, 미친 상승을 해 있을 겁니다. 우주여행 시대를 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 여기 스타쉽에 하루에 1,000개씩, 1년에 1,000개씩 만들어가지고, 500개씩, 500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로봇이 여러분 스튜디오스로, 로봇이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여러분들을 서빙을 할 거고, 그 로봇들이 이 화성에서 곳곳에 배치돼가지고 아마 물도 갖다 주고, 여러분들 도착하면 커피도 갖다 주고,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시대가 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죠? 정말 그런 시대가요, 가까운 미래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스티브였습니다.